발전에 관한 이론 체계라고 하면 이제 RIS라고 하는 그 지역 혁신 시스템, 지역 혁신 체계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비판 또는 뭐 비판이라기보다 좀 더 깊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문들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계속 이제 봤는데 최근에까지 계속해서 그러니까 좀 숲속을 헤매는 느낌으로 이제 봐왔는데 요새 이제 그 외국 논문들은 거의 다 이제 좀 볼 만큼은 봤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리스트를 쭉 만들어 봤는데 논문을 한 200개는 더 넘고 300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보면서 좀 국내에 우리 정보가 굉장히 빠른 사회인데 이게 잘 안 될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좀 국내에 좀 이걸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지금 발표 자리에 있어서 되게 좀 반갑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기존의 그 균형 발전 체계라고 그러니까 지역 혁신 체계라고 하는 게 잘된 모델, 미국의 실리콘밸리라든가 이태리의 제3 이태리라든가 뭐 해서 잘 되는 지역을 모델로 해서 그걸 이제 이론화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이게 낙후된 지역, unfavored 리전 또는 뭐 리모티드 리전이라 해가지고 낙후 지역이나 뭐 외딴 지역이나 뭐 이런데 잘 안 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럽에서 EU를 만들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이 그런 데를 이제 발전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게 들어가야 된다. 그 기존의 이제 그러니까 뭐 톨스토이가 뭐 얘기했던 잘 되는 집에는 잘 되는 데는 뭐 다 비슷한 그런 행복할 수 있는 여건들이 다 있는데 안 되는 집은 오만 가지 이유들이 다 있죠. 그러니까 그 이유들을 찾아내서 해결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걸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찾아내 가지고 그걸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이제 균형 발전에 관한 이런 사회과학 분야에서의 과제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거기에서 그렇다고 해서 솔루션을 아주 명쾌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 건 아닌데 일단 그런 문제의식은 우리도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말하자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메가시티냐 메가리전이냐라고 하는 그 차이가 뭐가 다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광역으로 묶어서 서로 협력한다 이거는 같은 거죠. 근데 거기에 중심 주변 관계가 있느냐 아니면 거대도시 중심이냐 아니면은 그 다른 그 지역들도 중심이 되고 주체가 되고 그런 지역들을 배려를 하는 그런 협력이냐 이게 다른 거죠. 근데 그런 점에서 이제 이런 RS에 대한 좀 비판 이거하고 중소도시 중심 발전론이라고 하는 이거하고 그다음에 메가시티냐 메가리전이냐 메가리전이다 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가 좀 이렇게 서로 연결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는 이제 메가시티가 아니라 메가리전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보다 보면 메가리전에 관한 그런 논의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메가시티 리전도 사실 메가리전이고 뭐 그다음 시티 리전 또 메가리전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불리는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이제 메가리전의 관점에서 얘기가 된 것들인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상하게 그게 메가시티로만 해석이 돼가지고 대도시 중심 아주 제일 극단적인 지금 요번에 그 형태가 아까 이제 고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겠다 이건 이제 아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의 이제 이런 지역 연합, 지역 협력 이거의 경험과 그거에 따른 이런 발전의 과정으로 보면 완전히 이걸 거꾸로 돌리는 그런 과학적인 접근의 발전의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무속적인 좀 이상한 그런 거를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가시티 정책이 제기된 거는 균형 발전 정책을 그동안 계속해서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답답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이 김경수 지사, 경남지사 시절에 이제 이걸 했는 건데 사실은 중앙정부가 지원을 해주기를 바라서 그러니까 광역 교통망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철도를 놔야 되기 때문에 진주에서부터 시작해서 거제입니까? 진주에서 시작해서 서울까지 연결하는 철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중앙정부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자치분권이 구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안 되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제기를 한 거죠.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게 이제 그런 점에서는 대도시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그런 한계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참여정부 때 신활력 정책부터 시작해서 2021년에 이제 문재인 정부의 지방 소멸 대책이 나왔을 때의 이 대책을 보면 그 대상 지역을 보면 대상 지역에서 이 졸업한 지역이 3개 지역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된 균형 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그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그에 대한 반발이 막 나왔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도 대구 경북 행정 통합에 대해서 경북 북부 지방에서 반대 운동이 나왔고, 그다음에 부울경에서도 부산 중심으로 이게 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경남도가 반발하고 울산도 반발하고, 그리고 이제 철도를 부산하고 울산하고 또 부산하고 이 서부 경남 쪽으로 연결하려고 하는데 이 협조를 안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광역 협력하는데 이 그 상대적인 피해 의식 내지는 중심과 주변의 이 관계에서 거부감이 상당히 많다. 이 문제에 해결 안 하고는 어렵다라는 게 그 다음 페이지도 이제 나옵니다. 38페이지에 중소도시 발전과 메가시티의 문제, 이게 대립적 관계로 지금 되어 있는 게 아니냐. 다른 지역들이 반발하고 있는 이 상황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메가시티든 메가리전이든 어렵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메갈로폴리스부터해서 이제 글로벌 시티 리전, 메가시티 리전, 그다음에 메트로 리전자를 계속 붙여놓은 이거는 다 메가시티의 관점이 아니라는 건데 우리 사회에서 이상하게 이게 메가시티로 해석을 많이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메가시티 시대가 개막이 된 거는 이제 글로벌리제이션, WTO 체제, 그 다음에 IT 시대가 개막이 되면서 그래서 대도시로 1970년대, 80년대 그 대도시의 공동화가 유럽과 미국에 있었다가 90년대 IT 시대가 개막이 되면서 사람들이 대도시에 몰려들었었는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그 대도시가 커지면서 환경 문제 또 난개발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난 겁니다. 이미 이제 도시 문화, 생활 패턴이라는 것이 이제 보편화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자유주의의 그 지역 개념에 대한 반성도 있고 해서 그래서 네오리저널리즘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나왔다. 이거는 사회시장주의 또 그 사회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그 좀 대항적인 성격을 갖는 거다. 그래서 메가리전 이 사람들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와 도시의 관계를 계층구조, 위계구조로 봐서는 안 되고 교류관계, 협력관계, 흐름으로 봐야 된다. 이런 그래서 이제 이게 인식을 바꿔야 된다, 전환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기술적으로도 이제 90년대 대도시에 몰렸다가 이게 이제 2000년대 ICT 기술이 이제 심화되면서는 그 이제 입지 자유도가 훨씬 더 커진 거죠. 그래서 이제 전기가 확산이 되면서 공장들이 석탄지대를 벗어날 수 있었던 입지 자유도가 크게 이제 높아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통신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그 사무실 또 이게 이런 그 사회 생산 시스템이 상당히 이 장소의 구애를 안 받게 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리의 죽음이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렇게 중소도시에서 그 이제 오히려 분리됨으로써 오히려 기술 발전을 더 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사회 연구들도 많이 나오게 되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틈새 혁신이라든가 또는 뭐 경로 파괴 혁신 이런 것들이 더 나올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산뿐만 아니라 그 생활 면에서도 중소도시는 현대 도시 기능도 가지고 있으면서 자연 친화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연 이거 내추럴 어메니티와 휴먼 어메니티를 다 같이 중소도시가 고르는데 아주 적당한 규모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소도시는 성장을 하지 못한, 성장을 멈춘 도시가 아니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거대 도시에 모여 있으면은 이게 이제 알프레드 마샬 그다음에 그 마이클 포터 뭐 해가지고 집적의 효과에 관해서 그 얘기들을 많이 한 건데
모여 있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건 아니다. 거리가 너무 멀면 오히려 어렵다. 서울에 뭐 이제 이렇게 그 끝에서 끝까지 가려면은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사례 연구를 해보니까 뉴욕 맨해튼의 광고 대행사가 네트워크가 750m 이내에 있을 때만 가능하더라. 뭐 이런 거. 한 5마일 정도 또는 다른 연구에서는 5마일 정도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대 도시에서는 사회자본이 파편화된다. 이거 물론 이제 잘 안 될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대 도시 중심론의 종말, 도시 크기와 생산성은 역이웃작입니다. 도시가 계속해서 커지면 생산성이 증가하다 그다음에 감소한다, 역이웃작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나 지금 서울이 지금 이게 출산율이 지금 0.6이 안 되는 우리나라 그 저출산의 가장 큰 주범이 이제 서울이 되고 그다음에 또 다른 대도시들도 광역시들도 마찬가지죠. 이게 이제 이걸 이제 어반 래트레이스라고 이걸 이제 왜 이런가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이런 얘기만 해왔는데 이걸 왜 이렇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이거 이제 그 얘기가 없었는데 이거 이제 어반 래트레이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도시라는 게 물론 이제 고대에서도 있고 중세에서도 있었는데 이제 동양의 도시, 서양의 도시도 있었지만 실제로 도시가 이렇게 대규모화된 거는 자본주의화 이후에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사람들이 아주 화려하게 보이지만은 거기에 자기 젊은 노동력을 다 바치고 이렇게 노동력이 이제 소모돼가 폐품화돼 가는 이걸 이제 어반 래트레이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거를 더 부추긴 게 이제 신자유주의 메가시티 뭐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선진국에서는 도시가 위기의 평탄화가 2000년대 이후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의 경주로부터 래트레이스로부터 이탈이 이루어졌는데 중후진국들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도시화는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월드뱅크에서 나온 2010년에 나온 보고서에서 도시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하고 OECD에서 나온 거하고 이걸 자꾸 대칭시켜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도시화는 필요한데 거대 도시로의 집중은 이건 이제 중후진국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6페이지 보면 이제 유럽은 2000년대 이후로 중소도시의 비중이 오히려 증가됐는데 우리나라는 중소도시 비중이 양극화된 거죠. 또 도시 규모에서도 양극화돼 가지고 거대 도시 또는 이제 소도시로만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가 하나의 네트워크를 주목하게 되는 거고 다중심의 폴리센트릭 다중심의 초강력 협력 체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 간의 소모적인 경쟁이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공존 발전한다. 그러면서 중소도시 농촌에 성장 기회를 준다. 이런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워낙 교통수단도 발달했고 통신도 발달했고 하니까 기존의 행정 경계를 뛰어넘는 차원에서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 발표하신 그런 에너지 협력이라든가 또 이제 생태 환경, 동물이나 식물들이 이 행정구역 안에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생태 환경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경쟁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1999년에 EU에서 EU하고 그다음에 가입국 장관들이 모여서 공간개발 관점이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그다음에 2003년에 미국의 관리예산국 이게 이제 관리예산국이 이제 인구조사국을 관리 감독하는 그런 이제 위치에 있는데 여기에서 도시 범주를 그러니까 메트로폴리탄이라는 이런 모호한 개념으로 이제 안 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100만 이상의 도시는 메갈로폴리탄, 100만에서 10만까지는 매크로폴리탄, 그다음에 10만 이하 도시는 마이크로폴리탄이라고 이걸 딱딱 나눠 가지고 각각이 규모에 맞게 각각이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이걸 이제 나누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이제 그걸 받아서 2006년에 미국의 지역계획협회가 펜실베니아 대학하고 조지아 텍하고 뭐 몇 개 대학하고 같이 해가지고 아메리카 2050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미국의 그 10개 거대 도시 메가리전 지역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연결시켜서 여기서 이제 그 고속철도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고속철도로 연결을 하고 그래서 지역 단위로 경쟁력을 키우고 그 다음에 환경도 보호하고 에너지 뭐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그 미국의 넓은 땅을 고속철도로 연결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은 이제 그 99년에 이제 공간 개발 관점에서 그 8개를 얘기를. 그 다음에 이제 OECD에서 그걸 받아서 2012년, 2018년 보고서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나라에 적용을 한다면은 이게 이제 OECD하고 그다음에 이제 리차드 플로리다가 2008년에 내는 보고에서 세계의 잠재적인 네 가지 지역을 얘기를 한 거 보면 우리나라는 그냥 뭉뚱그려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본은 3개를 나눕니다. 3개를. 그래서 우리나라도 수도권하고 그다음에 남부권하고 한 2개 정도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하여튼 메가리전을 얘기를 해야 될 경우에 이제 생각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이때까지 이 그 균형 발전 정책을 다 중앙 정부에서 해왔기 때문에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그리고 이제 각 지역에서도 이제 이 대도시들 광역시들이 또 지역 패권 의식이 있어가지고 그 패권을 또 이제 주장을 하고 중앙에서 내려다 보면서 균형 발전을 얘기할 때는 몇 개 눈에 띄는 구미, 울산, 포항 뭐 그다음에 뭐 이제 여수 해서 이제 몇 개 지역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균형 발전을 자꾸 생각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여타 지역은 눈에 잘 안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을 보면 계속해서 그 준 지역에 또 가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 정책의 사각지대들이 있고 그 정책의 사각지대가 소멸 위기에 처하니까 그럼 이제 매년 1조씩 풀어줄 테니까 니들 알아서 해봐라. 이건 완전 각계약진으로 경험주의적으로 학계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과학적인 분석 아무것도 하는 데가 별로 없고 그러니까 통계도 이 시군 단위의 통계 시군구 뭐 구까지 한다면은 통계가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통계도 부족하고 지금 우리는 계속 이제 이게 광역 시도 단위로 균형 발전만 계속해서 중앙정부에서 하다 보니까 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 대 또 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입지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입지계수가 그 각 산업별로 전국의 그 취업자 분의 각 산업별 취업자를 이제 그 비율을 분모로 하고 분자를 이제 각 지역의 그 시군구 단위로 각 지역의 시군 단위로 취업자 중에 특정 산업의 비율 이렇게 하면은 전국에 비해서 어떤 지역이 어느 정도 특화되어 있는가를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게 일종의 그러니까 이제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비교 우위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비교 우위로 보면은 그 밑에는 취업자 수 기준으로 절대적인 수 기준이죠. 절대적인 수 기준으로 보면은 기존의 그 광역시들하고 기존의 그 공업도시들, 산업도시들이 그 상위권에 거의 다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위에 입지 기준으로 보면은 작은 시군들도 거기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 우위로 보면은 이 지역들도 그 우위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 작은 지역들한테 그 관세 자주권 요새는 뭐 이제 WTO 시대라서 관세 자주권 생각할 수 없다고 한다면은 환율 자주권을 준다면은 자기 지역에 맞게 환율을 조절해서 적절하게 그 지역이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수출 가격을 조절할 수 있다 그런다면은 이런 지역들도 다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시군들이죠. 근데 지금 이제 국가로 그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환율 자주권을 국가에 위임해 놓은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대신에 국가는 이 시군에 대해서 균형 발전 정책으로 특별히 배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환율 자주권을 포기한 대가로 균형 발전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균형 발전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EU가 통합이 되고 나서 EU에서 그 낙후 지역에 대해서 그리스나 뭐 이런 지중해권에 대해서 특히 코헤전 팔렛이라고 해가지고 그 균형 발전 정책을 한 것도 그런 차원에서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군 단위로 산업의 그 특화,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 지금 중앙정부의 관점의 균형발전 정책, 복지국가로 가야 되는 것이 낙수 정책은 없다, 분수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마찬가지로 균형발전 정책에도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은 이제 과학 정책도 분권화를 해야 됩니다. 과학 정책. 지금 지역 과학 정책, 지역 과학 거버넌스,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일본만 하더라도 있는데 다른 나라 다 이런 게 연방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연방 국가 아닌 지역들도 지역 과학 정책, 지역 과학 거버넌스가 다 있는데 우리나라 이게 전혀 없습니다. 각 지역이 모두 글로벌을 향한 지식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방은 공장만 있고 서울의 서비스 산업만 발전하느냐? 그렇게 해서는 그 균형 발전이 어려운 거죠. 산업으로 볼 때 어려운 거죠. 마찬가지로 대학 진학이 지금 인구 유출의 주요 경로입니다. 농촌 중소도시에서 거점도시로 수도권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서울에 대학이 너무 많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중소도시에서 대학의 역할이 크다. 이거 계량경제 분석을 해놓은 거 보면은 이 일자리 20만 개 미만의 도시, 그러니까 인구로 볼 때 대체로 뭐 한 60만, 80만 또는 뭐 50만 그 주변 이런. 그래서 중소도시의 대학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선언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서울의 대학을 어떻게 지방으로 내려보낼 거느냐. 굉장히 참 과제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지금 산학협력에서 필요한 것은 지방의 대학원입니다. 대학원생들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교수들이 직접 뛰어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학원생이 이걸 하면서 기업의 연구소로 이제 이전을 하면서 기업의 연구 역량이 되어 가야 되는데 지방의 대학은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럼 판교 라인, 기역 라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래 가지고는 산학협력 지방에서 발전하기 어렵다. 참여정부 때 거기에서 이제 세 군데가 빠졌다. 홍성군, 예천군, 그 다음에 강원도 인제군 빠졌는데 강원도 인제군은 이제 군부대가 이게 통합이 되면서 인제군으로 집중이 됐고 충남에는 충남 도청 소재지가 홍성 매표 신도시로 갔고 경북도 마찬가지로 도청이 안동 예천으로 가면서 예천의 인구들이 주로 갔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시군들 그러니까 지역 간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이 수도 서울에 또 거점 도시에 행정, 교육, 뭐 연구, 개발 다 때려 넣어 가지고 여기만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이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도청이 가니까 혁신 도시가 가니까 그 지역은 살더라.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한데 그 도시들은 중소도시로 보내야 된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 공공기관 이전을 9차례 했는데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는 무조건 다 보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규제 권한을 독립해야 된다. 규제 권한 독립. 규제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규제 특례라고 하는 이거 보면은 말이 규제 특례지 사실은 산업을 지정해 주는 거하고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규제 특례인가.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부동산 규제를 왜 중앙정부가 해야 되느냐. 이게 그 참여정부, 문재정부의 아주 그 다음에 정권 넘어가는 이 부동산 문제죠. 이걸 왜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느냐. 지금 그 논리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료 문제도 있고, 하여튼 이제 메가리전은 자치분권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런 점에서는 메가리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메가 거대한 그 초강력 협력만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 안에 소지역 협력을 배제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유연하게 좀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에너지 필요하면 에너지 협력, 그 다음에 환경 필요하면 환경, 각 분야별로 할 수가 있고 또 철도 뭐 그 교통에 관련되는 협력을 하면 교통 협력하고 시군 단위 협력,
또 2개 시도 단위 협력, 3개 시도 단위 협력, 4개, 5개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화학적인 삼투를 해서 거대 경제 단위로서의 경쟁력 이건 좀 가져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영내에서 경쟁도 촉진해야 돼. 이게 서로 사실 좀 모순되는데 이것도 이제 과제입니다. 실제로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과제고 그다음에 이제 가버넌스 또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이제 아까 이제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가버넌스를 각 그 분야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 GTX 뭐 A, B, C, D, E까지 한다 뭐막 저러고 있는데 지방에서 그 달빛 철도 놓는데 그렇게 이 중앙에서 그 반발이 많으면서 수도권 GTX를 뭐 말도 안 되는 게 놓는다고 하는데 더군다나 그 문제는 GTX의 균등 회계를 사용한다는 이건 계속 이건 있을 수 없는 거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도 잘 안 되면 이제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결국 우리나라는 제조업 강국이고 그렇고 제조업이 중요하고 제조업에서 지식 서비스 산업도 발전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동안 제조업을 보면은 그 박정희 그 개발 계획 과정에서도 동서를 같이 해왔습니다. 동서를 그 동쪽에 이 산업단지 만들면서 서쪽에도 만들고 이렇게 해왔는데 단지 이게 양적으로 3대 1이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어떻게 최소한 인구 수준에 맞게 인구 비례에는 맞게 이걸 높일 거냐 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을 거.